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문계열 TV PD가 보는 세상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옆에는 그래서 우리 김영미 PD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거리도 평소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네.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고 어쨌든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오늘부로 그런가 내일부터인가 이제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3단계는 아니지만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그 방역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생활 방역 참 이 방역 얘기할 때마다 힘 빠지게 만드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있는데 뭐 그들은 또 그들이고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일상 생활 하는 데까지는 유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D님 오늘 주제를 어떤 거로 잡으셨었죠? 오늘은 물하고 전쟁, 물과 전쟁에 대한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물과 네. 전쟁. 그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저는 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현실에서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목마르면 그냥 먹으면 되고 또 뭐 가게 가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가 그때 이제 이것도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취재를 간 게 케냐였는데 케냐에서 방송이 다 끝나고 그때는 좀 방송사가 좀 호황일 때여가지고 아이템 하나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 아이템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면 아이템을 뭘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시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봤는데 언덕 있는데 되게 아름다운 장미꽃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미 농장이래요. 근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그렇게 많이 있고 향기가 왜 백화점에 왜 고급 향수 냄새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아주 고급 백화점에 들어가면 1층에 이렇게 싹 나는 향기. 예. 아프리카가 되게 못 살고 약간 좀 어디 가나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정말 별세계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미가 생긴 게 달랐어요. 그냥 조그만 장미가 아니고 커요. 엄청 크고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여자들은 꽃에 약하기도 하지만은 그 배경에 그 장미 있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템 하면 좋겠다. 제가 그때 이제 아침 방송할 때여가지고 되게 예쁘다. 그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농장주랑 이게 기본 자료 조사를 한다고 이제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그 장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유럽으로 수출이 된대요. 수출용으로. 네, 그래서 자기네들 벨기에 쪽에 수출을 한대요. 그래서 벨기에 쪽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뭐 프로포즈 할 때도 쓰고 뭐 저녁 식탁에도 오르기도 하고 신부 부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고 유럽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장미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고 어떤 마을 쪽으로 가는데 애들이 노란 물통 같은 거를 들고
노란 통이에요. 그냥 네. 아주 센 노란 통. 막 우다다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 통이 아이들과 색감이 너무 눈에 띄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한 4km? 그걸 계속 따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따라갔다 막 생각할 정도로 한 4km, 5km 거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데 가니까 어떤 아이들이 총을 들고 어디를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물웅덩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유적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뭔데 이렇게 지키냐니까 물이라서 지킨다는 거예요. 물을 감시하고 있구나. 총을 들고 물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서 그 노란 물통에 물을 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너무 더러운 물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하루를 가라앉히면 그 진흙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위에를 떠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또 마을로 그러니까 왕복 10km. 제가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따라와서 마을로 왔더니 마을 전체에 냄새가 사람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장미 농장에 그 장미가 물을 되게 많이 먹는 식물이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플랜테이션 농업 중에 새로운 이제 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고 이렇게 팔리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마을의 연장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기를 저 사람들이 물을 전기로 펌프로 막 전기 펌프로 막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우물이 말랐대요. 그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장미밭에서 모터로 물을 싹 쓸어가니까 그 다른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쓸 물이 말라버렸구나. 네, 물이 말라갖고 그 마른 우물을 보여주는데 왜 물이 쌌나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인간적으로 화장실 애들 또 씻지를 못하고 또 음식 그다음에 그 더러운 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픈 거야 다들. 그러겠죠. 수인성 전염병도 확 돌고. 근데 이 마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미 농장 인근 마을에 점점 더 물이 마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아까 그 물웅덩이 그거 못 지키면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도 거기 막 탐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밥도 못 지어 먹으니까 그래서 총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뭐 무용담이 막 넘쳐요. 뭐 그 전전날은 뭐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옆 마을에 누가 또 총 들고 와서 우리 저 큰 아들이 가서 또 어떻게 했고 뭐.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럼 장미농장 주인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고. 그래서 옛날에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엔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물이 안 나오고 나서 이웃 마을들하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사소한 싸움일 수 있지만 그들한테는 목숨을 건 싸움인 거예요. 물 때문에 벌어진. 그렇죠. 근데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지금 PD님 말씀을 듣고 그 전에는 내가 이제 뭐 오늘 주제의 제목만 이제 들었지만 이 물을 가지고 벌어진 이 싸움 그 배경에는 장미가 있었고 그리고 장미도 그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수출할 용도. 그러면 결국은 그런 플랜테이션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그 아프리카 땅에다가 장미를 심고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닐 거예요. 아까 벨기에라고 하셨는 아마 벨기에 사람이 거기를 주인이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저는 아프리카 플랜테이션 농업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왜 말하자면 이제 벨기에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도 모르지만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따지질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모든 법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사람들 소송할 생각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백전백비 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물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공평하게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전 동의하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물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야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그 더러운 물웅덩이를 보고 나서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물을 저런 데서 먹지라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마치고 그때가 이제 여름철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취재 갔다 오면 덥고 막 그러니까 이제 빨리 샤워부터 해야지 그러고 짐 챙겨쳐 놓고 이제 샤워를 딱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딱 틀고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빡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샤워하다 보면 이렇게 뭐 쓸 때도 있지만 안 쓰더라도 이렇게 틀어놓고 네. 딴짓도 막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맑은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양동이를 하나 샀어요. 그 바가지 같은 거 하고 양동이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받아서 써요, 제가. 그냥 안 봤으면 저 진짜 안 봤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더러운 물 때문에 전염병 걸리고 그런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차피 물이 공평하다면 내가 안 쓴 만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르냐면 마음의 기부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해도 받아서 뭘 해도 받아서 누가 봐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도세를 아끼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의 물이 공평하니까 언젠간 글로 좀 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가끔 거슬리는 것 중에 한 대목이 뭐가 있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그 욕실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올 때 가장 흔히 우리가 보는 장면이 물을 탁 틀어놓고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같은 거 그게 왜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통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우리 세대가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릴 때 왜 수돗물이 가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동파 이렇게 얼어서 수돗물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아주 추운 날은 찔찔찔 이게 물이 나오게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이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물이 귀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면 팡 틀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문제는 좀 글쎄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이제 수분 동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꼭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는 화장실 가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도 아닌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물이 부족한 어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물 나오는 거, 물에 관련한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애들은 백발백중 그 노란 물통하고 웅덩이 같은 걸 그려요. 그리고 물 길어가는 뭐 언니나 동생 아니면 오빠나 아니 뭐 형 뭐 이렇게 물 깃고 가는 거를 그려요. 근데 저부터도 우물에서 물 깃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수돗물 세대지. 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에 이렇게 물 이렇게 그려서 한국은 이렇게 틀면 물 이렇게 쫙 나와 그러면은 염장 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망설이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줬더니 그럼 물을 기르러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 길러 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길러 가고 그게 아이들의 주 임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키겠죠. 예,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리면 물이 이렇게 쏟아진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와 상상을 못 하겠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처럼 그렇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 물은 위생과 그다음에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의료와도 관련이 있고 아프고 물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른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로 인해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기온이 심상치 않다, 기후가 심상치 않다를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지만 아프리카는 더해요. 이게 적도하고 네.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도가 덥다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점점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도 넓어져요. 이 사막지대가 계속 사막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사헬지대 뭐 이런 데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화가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물 웅덩이도 없어요. 그나마 물 웅덩이도 없어진다. 그러면 아니 왜 당신들은 당신들 땅을 버리고 나와라고 우리가 다그칠 수가 없는 게 죽으란 얘기거든요. 정말 사막에 해골바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이거든요. 사실 지금 아프리카 말씀하시지만 아프리카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도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녹화할 때 시리아 녹화를 했지만 시리아 같은 경우도 왜 결국 그렇게 됐나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잖아요, 점점. 그러면서 시리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난민들이 결국 유럽으로 몰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민 하면서 난민들을 완전히 죄악시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땅에 내몰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죽으란 얘기냐,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잔인하게 거기서 왜 살던 땅에서 나오냐,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장미 얘기처럼 결국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들도 또 이 자본주의 시스템, 유럽과 주로 유럽이죠.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것도 그들을 위한 농사가 아니라 그것도 뭐 먹기 위한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없어도 되는 거. 꽃이 물론 아름답지만 그게 없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한 송이 그냥 누구 건네주기 위해서 그냥 그러다 시들면은 이거 얼마 안 가는 그런 것들, 그런 농사를 위해서 아프리카 마을들 다 죽여나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 무슨 우리가 난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쫓겨나는데 네네. 제가 아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땅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원래 자기네 땅 살던 그대로 살고 싶어 해요. 패턴을 바꾸는 거를 싫어해. 그리고 시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통사회일수록 더 그러겠죠. 더 그래요. 할아버지가 살던 땅에서 자기가 뭔가를 바꾸는 거를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동하면 원래 터받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땅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땅에 있는 사람과 새로운 사람들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새로 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죽이고 땅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터받고 있던 사람들은 오는 침입자들을 막아서서라도 우리 마을을 지키든지. 네.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타협을 볼 수도 있죠. 이 물을 나눠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새로운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땅을 같이 개척할 수도 있다든지 그리고 전기 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곳에 물을 또 찾아낼 수도 있고 우물을 다시 팔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쟁을 줄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줄일 수는 있죠. 네.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다음에 그 원시적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원래 터받고 있던 사람과 이동하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되고, 그게 지금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과거에 인류의 조상 때에 그 먹을 걸 찾아서 점점 민족이 이동하는 그 수천 년 전 일이 지금 21세기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는 세상에, 이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조금만 문명의 혜택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그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그다음에 일부 이제 몇몇 또 아마존 지역도 그럴 테고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입에 너무나 이제 굳어버린 그런 말들 있잖아요. 원시, 야만 등등 이런 말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의 이유로 몰아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여전히 그 가난을 못 벗어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장미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듯이 착취를 당하면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그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것,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것, 그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들이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고 계속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옛날만큼 원조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선진국들도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바이러스 시국에는 더더욱 자기들 단속하기도 바쁘고 아프리카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미 저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위로 쫓겨 올라오다가 뭐하고 만났냐면 전쟁 지역하고 만났어요. 리비아라든지 그 위에 이렇게 아랍의 봄 뭐 이러면서 특히 이제 말리 뭐 이쪽하고 만난 거예요. 분쟁 지역하고 만난 거예요. 이 난민들이 가봤더니 쫓겨 올라가고 힘들게 물 찾아서 올라갔는데 총 쏘고 날린 거예요. 거기는 전쟁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가 이제 북아프리카의 끝의 나라인데 여기까지 갔는데 전쟁 지역이고 그 위엔 바다야. 그럼 이제 갈 데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중해를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저는 그 배 타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거죠. 이래 죽던 저래 죽던. 가능성 1이라도 있다면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으면 사는 거고 어차피 죽을 거면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 경제 난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런 건 경제 난민의 그 속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또 다른 개념의 경제 난민이다. 사실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죠.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제가 장미부터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두꺼운 책에 기후 난민이라는 걸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실 제가 장미부터 굉장히 서머리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본 현장에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후 난민은 정말 기후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된 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됐어라고 말할 근거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만든 주범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진 사회에서 우리가 뭐 풍요롭게 쓰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주범들인데 물은 어차피 평등했을 거니까. 그래서 펑펑 우리 선진국들은 물을 펑펑 쓰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어디 물 부족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나마도 이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물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사막화되고 점점 말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있지만
그 물을 인도를 해주고 이렇게 끌어오고 자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물이 모이는 거지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물은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도망가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구 그 속에서는 우리는 기술이 있으니까 엄청 깊이 뭐 파이프를 꽂고 물을 뽑아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계속 물 부족으로 남았고 우리는 계속 잘 뽑았으니까 물을 펑펑 잘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그래도 여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물을 좀 아껴 쓰는 것. 그러면 그들에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떤 윤리적 내 그 마음가짐 차원에서의 문제, 또 하나는 실제로 액션. 두 가지가 다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디다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그런 캠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물을 주자는 캠페인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나의 이 사회 이 세상을 사는 나로서의 그 불어로 앙가주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 같이 사는 세상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 받아먹기만 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 아, 되게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액션 그리고 그렇게 액션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소의 참여는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아껴 쓰지 뭐 내가 이렇게 마음의 기부. 네, 마음의 기부. 네. 마음의 기부라는 말이 참 전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어떤 단체에 기부하는 거 아니라 물 이거는 충분히 내가 마음의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수도세 아끼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내가 아껴 쓰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아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한국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생수를 안 사 먹어요. 수돗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거를 물이라는 거는 어디 이렇게 고여 있으면 다 썩는 물이잖아요. 그걸 플라스틱 병에 담아져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물에 대한 개념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생수통에 담겨져 있는 게 건강한 물처럼 안 보이고 굳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면서 그런 물을 돈 주고 또 사 먹어야 돼. 제가 거부감이 느껴져서 그냥 저 수돗물을 먹거든요. 좀 끓여 먹더라도 수돗물 그냥 먹거든요. 너무 수도꼭지 틀면 너무 맑은 물이 나오는데 굳이 내가 생수를 사 먹어야 될까? 그래서 안 사 먹게 됐거든요. 그런 제가 아낀 물들이 아프리카의 마음의 기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실제 기부는 더 좋고 마음의 기부는 최소한의 또 할 것. 뭐 이런 이야기들 오늘 또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 김영림 PD님이 오셔가지고 역시나 정말 그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미처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깊이 못하는 그러기 쉬운 어떤 그런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로 우리한테 그 큰 또 그 생각할 거리를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의 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기부도 물론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마음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면 마음 속으로도 마음의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김영미 PD님을 보면서 휴머니스트 PD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방송을 저도 하면서 이제 많은 방송인들을 만나보지만 방송인들이 좀 이렇게 차갑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는데 참 그 모든 저널리즘적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궁극적으로 그런 그 휴머니즘적인 그런 액션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될 때마다 저는 항상 들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 많이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